현재 2026년 7월입니다. 현 시점을 기점으로 지금보다 더 크게 폭락할 차들이 정해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점쟁이처럼 때려 맞히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 원인을 알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듯이 비가 오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먹구름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침수차가 많이 나올 걸 미리 아는 것도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요. 이 중고차 시장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만한 원인이 생기면 그 결과가 시세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지금 중고차 시장에 그 원인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이런 말이 있죠.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지하가 또 있었다. 오늘 나올 차들이 아마 그런 차들이 될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차들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깐만 보류하십시오. 2026년 하반기 사자마자 크게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 중고차 유형을 시장 변화와 함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기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이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FSD, 즉 자율주행이 풀렸다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테슬라 차량 전부 다가 아니라 특정 차종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현재 그 자율주행이 적용되는 특정 차량들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시세가 올라버리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500 하던 차가 3,000, 3,000 하던 차가 3,500 이런 식으로 웃돈이 붙어서 팔리고 있는 거죠. 아마 이러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안 사면 나만 손해인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제발 기다리세요. 이게 말이죠. 지금 다들 자율주행이라는 화려한 신기술에 눈이 멀어서 이 전기차의 본질을 잊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냉정하게 그 연식의 구형 테슬라들은요, 배터리 주행 거리가 길어야 300-400km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모델 Y 주니퍼만 봐도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주행거리 500km, 600km 훌쩍 넘는 신형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미 사용한 지 4, 5년이 된 배터리를 웃돈 주고 산다. 완벽하게 막차를 타시는 거죠. 여러분, 전기차의 핵심은요, 자율주행이 아니라 배터리입니다. 현재 300-400km 탈 수 있는 배터리를 500km, 600km까지 늘려주는 데에 돈을 더 쓰시는 거면 무조건 하셔야죠. 그런데 메인 메뉴가 아니라 사이드 메뉴에 9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것도 구형이 돼버린 차에다가, 물론 선택은 자유시지만 이 전기차의 본질은 배터리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테슬라는요, 가격 정책이 시가인 거 아시죠? 가격을 지네 맘대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초반에는 싸게 팔아서 고객들을 싹 유치를 했다가 나중에는 또 가격을 쓱 올려버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미 한번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마치 옛날에 비트코인이 몇만 원일 때 산 사람들은 초대박이 났지만 지금 꼭대기에서 몇 천만 원 주고 사서 물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자체가 낡아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구형 컴퓨터를 최신형 윈도우 프로그램에 하나 깔아줬다고 몇 배는 더 비싼 돈 주고 줄 서서 사는 꼴이니까 몇 달만 더 지켜보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테슬라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이 꼭 FSD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이 그냥 시내 주행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할 때 오토파일럿만으로도 엄청나게 편합니다. 정말 신세계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6년째 테슬라를 타고 있는데 이 비싼 돈을 주고 굳이 FSD를 설치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곧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반떼 6년 만에 8세대로 완전 변경되고요. 투싼도 세대 변경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셀토스도 완전 변경해 하이브리드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여러 차종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풀 체인지가 되는 차들이 있고 페이스 리프트만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랜저나 산타페가 페이스 리프트가 돼서 나오잖아요. 일단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페이스 리프트는 사실상 중고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 제네시스가 이번에 이 헤드램프가 살짝 바뀌고 이 앞에 그릴이 두 줄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눈, 코, 입만 살짝 바뀌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풀 체인지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고요. 이게 중고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풀 체인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이 가격이 슬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신형이 실제로 출시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 신형을 사면서 그 전에 타던 구형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집니다. 그럼 그 매물들이 홍수처럼 쌓여버리면서 또 한 번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게 아파트 재건축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재건축한다,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이 전세가부터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주하고 착공 들어가면 이 동네 시세가 전체가 한 번 더 출렁입니다. 소문 단계랑 실제 단계랑 두 번 흔들리는 거죠. 이 풀체인지 차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두 달만 딱 지켜보시면서 시세의 흐름을 보고 구매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또 엄청난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진짜 고수 딜러들은요, 이 흐름을 알고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바로 급매로 싸게 내놓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던져야 제가 받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이 고수 소비자분들은 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아시고 이 급매로 나오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또 낼름 바로 사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반떼, 투싼, 셀토스 급매물 나온 거 보시고 이거 왜 이렇게 싸게 나왔지? 이렇게 의심만 하지 마시고요. 그게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정 못 믿겠다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야기는요, 나라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라 살짝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도 엄청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차 할인 프로모션이 터질 수밖에 없는 모델들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 7월부터 신차 살 때 받던 혜택 중에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6년 만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뭐 세율이 올라서 뭐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올랐네 마네 하는데, 쉽게 말해서요, 신차 가격이 40만 원에서 많게는 140만 원까지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차를 알아보시던 분들이 이 신차급 중고차를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면 신차는 세금 때문에 올랐으니까 가격이 안 오른 신차급 중고차를 보는 게 더 이득이겠다 싶으신 거죠. 그런데 완전 틀렸습니다. 섣부른 판단이세요. 자,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차 가격이 오르면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구매를 망설이겠죠. 그러면 이 대기업 제조사들이 가만히 그냥 손님 뚝 끊기는 걸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현금 할인에 저금리 할부 무이자 금융에 각종 프로모션까지 세금이 인상된 부분 이상의 신차 할인 프로모션을 때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차가 할인을 하면 이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내리는데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없어졌다. 소비자들은 구매를 망설인다. 그럼 제조사에서는 신차 할인을 한다. 그러면 그 중고차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자,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보통 연말에 신차 할인을 크게 해버리면 그 해당된 신차급 중고차들은요,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 법이 바뀜으로 인한 반강제적인 현상이라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절대로 사면 안 되는 폭락할 차량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니 그럼 뭐 언제 어떻게 사라는 거야 하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언제 어떻게 노려야 할까요? 아주 쉽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기차 테슬라부터 말씀드리면요, 요즘 완전 자율주행이 적용되는 차량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가격이 버티고 있거나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차량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관심받게 되면서 가격이 슬슬 조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 주행거리가 20-30km 미만에, 그리고 장거리 여행을 갈 때 나는 다른 차를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지금 최신 기술에 돈을 더 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지금처럼 관심이 덜한 차를 노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가 있고요. 자동차는 남들이 몰릴 때 사는 것보다 관심이 잠시 비켜갔을 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풀체인지 예정 모델이었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기회는 출시되는 날이 아니라 출시되기 전에 나오는 급매물입니다. 고수 딜러들은요, 시세가 흔들릴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재고를 안 남기려고 판매 개념이 아니라 정리 개념으로 가격을 확 내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급매물이라고 하고요, 이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그 급매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싸고 좋은 차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기회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차주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빨리 팔자 라고 마음 먹는 순간 그 매물이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개별 소비세 인하 종료로 인한 신차 할인이 예상되니 그렇게 되면 신차급 중고차들이 가격이 흔들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쉽게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 더뉴 카니발 4세대가 신차 할인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모델의 신차급 중고차뿐만이 아니라 이 밑에 세대인 카니발 4세대까지도 시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위에서 무너지면 결국 아래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여파가 이렇게 전기형인 준신형 모델까지도 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아파트도요, 대장 신축
아파트가 미분양 나서 할인을 때리니까 옆 동네 준신축 아파트값까지도 도미노처럼 폭락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신차 할인 소식이 들린 차들을 구매 예정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모델만 보지 마시고요. 그 모델의 밑에 있는 모델까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기회는 많습니다. 요즘처럼 기름값이 높은 상황에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가 많은 시장에서는요, 배터리 보증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크게 가격이 조정되기도 하고요. 출시된 지 3에서 5년 된 인기 차종들은 이 렌트나 리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지고 나올 때, 그때가 또 황금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중고차 시장은요, 겉으로만 보면 별로 안 싸졌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유를 알고 보면 지금이 기회구나 라는 타이밍이 보이기도 합니다. 결국 중고차는요, 늘 같은 값에 팔리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타이밍이 보이는 법이죠.